안녕하십니까?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교시 언어 영역 듣기 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 문형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제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란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 뒷면에 있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듣기 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 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 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재치 있는 말솜씨나 재미있는 행동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고 활기차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웃음을 유발하여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살짝 꼬집을 때나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할 때 듣는 사람은 마음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웃게 됩니다. 또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도 웃음을 유발하지요. 그리고 번뜩이는 재치로 상대방의 기대나 예상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찰리 채플린처럼 특이한 표정과 몸짓으로 과장해서 행동할 때에도 웃음이 유발됩니다. 자,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어느 연극에서 배우가 헤엄을 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관객이 볼 수 없는 무대 세트 뒤로 배우가 뛰어내리면 음향 담당자가 물통으로 첨벙하는 효과음을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향 담당자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연출자의 지시를 놓쳤습니다. 주인공이 뛰어내릴 때 첨벙 소리가 나야 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순간 무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배우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군. 그 순간 관객들은 박수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번. 다음은 수업 중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민요를 채록하는 과제가 있는 거 모두들 알고 있죠? 네,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께 민요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녹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요와 관계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죠. 먼저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옛날에 부르던 또 다른 민요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되나요? 마을의 가구 수와 연령층, 마을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 그 마을에 전래되는 설화나 풍습 등을 조사하면 민요가 생겨난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아, 이제 좀 알겠네요. 선생님,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나요? 그것 외에도 민요의 성격을 알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배운 6월 염천 한더위에 나락도 좋고요. 땅 파는 힘이 얼마나 좋은고 라는 민요 가사 생각나죠? 이 대목을 보면 농사와 관련된 민요라는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민요가 불릴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질문을 해서 심화된 자료를 모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면 그 민요의 학술적, 민속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삼 번. 다음은 홈페이지 소개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조선시대의 문화 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자지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도는 시간, 공간, 주제라는 세 가지 항목과 관련된 정보들이 마치 필름을 하나하나 얹듯이 입체적으로 제공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장에 대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난 후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사원에 대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선 중기 한양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시간 항목에서 조선 중기, 공간 항목에서 한양, 그리고 주제 항목에서 시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선 중기 한양의 시장들이 한 번에 지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각 지역에 분포한 시장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한눈에 볼 수도 있죠. 또 검색 시 공간 정보를 시장 주변으로 확대하면 그 시장과 주변 마을의 정보를 추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자지도는 조선 전기, 중기, 후기와 같이 시대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880년부터 1890년 사이와 같은 세분화된 연도별 검색은 어렵습니다. 이 전자지도는 정치 상황이나 당시의 행정적 사항들, 그리고 생활문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신이 살펴보려는 주제와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제공하고 있어 검색한 정보들의 생생한 모습을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원에 대해 검색해 보세요. (4번과 5번) 다음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발표회 때 사용할 공간을 어떻게 정할지 얘기 좀 하자. 선생님께서는 발표회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본관 중앙계단 옆 교실과 별관 꼭대기층 교실만 남았다고 하셨어. 너희 문예부는 조용한 곳에서 시화전을 하는 것이 좋을 테니 우리 천체건축부가 제일 시끄러운 중앙계단 옆 교실로 가줄게.
원래 중앙계단 쪽은 왕래가 잦아 모든 동아리들이 탐내는 명당 중 하나야. 우리 동아리가 별관 꼭대기로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니? 그 이유가 뭐야? 너 지금 우리 문예부 생각해주는 척하며 은근슬쩍 명당을 차지하려는 거 맞지? 뭐 꼭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너희는 시화전을 할 건데 시를 감상하기에는 조용한 곳이 더 좋잖아. 별관 꼭대기는 별자리를 소개하려는 너희 동아리의 더 제격이야. 서로 양보 못하겠다고 버티기만 한다면 이야기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겠네. 그럼 이대로 그만두자.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동아리는 너희만큼 알려지지 않아서 별관 꼭대기 층에 있으면 아무도 안 온단 말이야. 너희는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동아리라 어디에서 발표회를 해도 상관없잖아. 그렇지도 않아. 다른 건 몰라도 중앙계단 옆 교실은 무슨 일 있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 자리는 우리 동아리 최후의 보루야. 너희는 내년에 더 좋은 자리에서 하고 올해는 우리에게 중앙계단 옆자리를 양보해줘.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차라리 너희가 양보 좀 해줘. 너희가 양보해준다면 전에 부탁했던 별과 관련된 문학작품도 찾아주고 청소도 해줄게. 발표회 준비도 도와주고 청소를 해주겠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장소가 더 중요해. 그럼 우리 두 동아리 모두 중앙계단 옆 교실에서 함께하는 건 어때? 우리 문예부가 시화전 주제를 시와 별로 바꾸면 별자리를 소개하려는 너희 주제와도 어울려서 좋고 발표 내용도 더 알차게 될 거야. 우리가 주제를 바꾸는 대신에 너희 동아리가 공간 장식 좀 도와줄래? 그리고 별관 꼭대기 층에 있는 교실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자. 와, 그런 방법도 있었네. 좋아. 그럼 이제 합의한 거다. 우리 서로 잘해보자.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